정경민 차장과 다시 네. 큰일 날 소리라고 있어요. 아이디어 하나 더 보태드리면 좀 추가해 주세요. 지금 이제 공모주 펀드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의 공모주 펀드들이 소프트 클로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 게임즈에 이제 자금 들어간 것을 기존의 펀드 투자자들랑 이제 이렇게 배분? 나누기 위해서 네. 소프트 클로징 더 이상 지금 이제 추가 매수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 있는 이제 공모주 펀드들이 있는데 네. 몇몇 이제 코스닥 벤처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펀드들은 코스닥의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하면 이런 공모주 배분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이제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그렇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환매 수수료 보통 우리가 뭐 90일 이내에 환매를 하면 이익금의 얼마를 뗀다 이런 것도 지금 9월 달부터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이걸 좀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를 하셔서 소프트 클로징이 되지 않은 코스닥 벤처 펀드 중에서 배당주 펀드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그런 펀드들이 지금 연초 대비 20% 이상 수익이 나는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배당주 펀드? 네, 배당주 펀드인데 코스닥 벤처 투자 펀드로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프트 클로징이 되지 않은 펀드가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것도 좀 하이힐드랑은 좀 달라요. 달라요? 네, 코스닥 벤처 펀드는 이제 네. 일정 부분을 코스닥 코넥스 이런 데 투자를 하고 그 대가로 이제 배정을 많이 받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코스닥의 어떤 변동성을 또 해지로서 좀 눌러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를 하시면 뭐 저는 진짜 1억 넣어서 뭐 10만 원, 20만 원 수익을 이렇게 기대 수익을 가져가시느니 네. 그런 펀드를 좀 단기적으로 적어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끝날 때까지 정도만 이렇게 보시더라도 그거보다는 나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일단 좀 드리도록 그런 방법도 하겠습니다. 있겠네요. 네, 직접 공모 시장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공모 시장에서 기관 배정이나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배정 특혜를 좀 받잖아요.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걸 그런 뭐 쪽을 추첨을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우회하는 네, 방법도 근데 펀드로. 그 공모주 펀드들 중에서 코스닥의 벤처 펀드로 분류되어 있는 소프트 클로징이 안 된 그런 펀드를 좀 찾아달라고 하면 네. 증권사 직원들이 아마 찾아줄 걸로. 이번에 네. 카카오 게임즈는 지났다 손치더라도 다음에 이제 BTS나 안 지났습니다. 아직 안 지났어요? 예, 열려 소프트 있나요? 클로징이 안 돼 있습니다. 몇몇 펀드들은. 모르겠네요. 예. 어느 그 증권사? 펀드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공모 펀드니까요.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를 하시면 펀드를 아마 추천을. 근데 이제 그게 또 이 뭐랄까 성향상 또 네.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펀드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격형 투자 뭐 또 위험 중립형 투자 투자 성향에 뭐 이렇게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문의를 하셔서 이렇게 우회해서 한 2, 3개월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도록 그러네요. 하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펄어비스 저거 뭐죠? 게임. 이 크래프톤. 크래프톤. 예, 크래프톤도 있고 옛날에 또 블루홀이 이름 바꾼 예, 거죠. 또 예. 카카오 페이지, 뭐 카카오 뱅크 뭐 이런 것도 뭐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볼 경우에는 아직은 상반기에 미뤄놓은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공모주 펀드들 중에서 소프트 클로징이 되지 않은 코스닥 벤처 펀드를 한번 노려보실 만하다라는 아이디어를 하나 그러니까 제시해드리도록 해주시군요.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준비하라 오늘 주제는 코스닥이 더 강한 이유 이렇게 뽑아오셨는데 코스닥이 더 강해요? 코스닥이 더 강하죠.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 지수가 지수. 3%뭐 가까이 좀 올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나 이제 그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장을 바라봤을 때 매력도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크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어닝, 그러니까 이제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좀 제자리 걸음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더 이상 좀 유로화가 강해질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뭐 환율 쪽은 잘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달러가 더 이상 약해지기가 어려운 구간에 좀 가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좀 한정되는 것 같아요. 어제 네. 이제 외국인들의 현 선물의 어떤 수급을 좀 보면 아 여기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것.
것들을 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동시 만기일까지는 지수는 좀 위에 뚜껑이 좀 닫혀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지고요. 미국의 이제 채권 금리 10년물과 30년 금리가 다시 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다시금 이거 뭐 하나 등장했다. 네, 우리가 말씀해 또 주십시오. 빨리빨리 전해드려야 되니까 이것도 좀 이따가 이제 아직 개장 전이니까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코스닥이 강하고 뭐 쭉 얘기하셨잖아요. 그 WHO,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스테로이드를 쓰니까 코로나 사망률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스테로이드 관련 기업을 엄청 찾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또 빨리 전해드려야 되니까 알려드리고. 그 덱사메타손이 스테로이드 계열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좀 다시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확진자 수는 현재 파악된 정보에 의하면은 200명 언더. 밑으로. 200명 밑으로 한 195명 정도. 시초가가 좀 강할 수 근데 있겠네요. 이제 사망자나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고령층의 확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부정적인 뉴스지만 일단 확진자 수는 200명 밑으로 좀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고 다만 이제 WHO에서 오늘 등장한 속보 스테로이드를 쓰니까 코로나 사망률이 크게 줄었다. 이걸로 이제 우린 찾아야 되잖아요. 또 기업들 막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거 좀 해주시면. 오늘 이렇게 하라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초가가 강하더라도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아마 시초가가 좀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스테로이드가? 드네요. 아니요. 이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아.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 강했고요. 200명 언더라면은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민감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환호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또 스테로이드 그런 것들 뭐 효과가 있다 뭐 WHO에서 그런 정도로 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위험 선호가 이제 장 초반에 확 몰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장 초반이 좀 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뭐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지켜보신 후에 뭐 9시 반 이후 정도 한 10시 이후 이렇게 좀 지켜보신 후에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고 네. 아까 김영 매니저도 이 얘기했죠. 백신 수혜가 반도체다라는 좀 얘기를 좀 했었는데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반도체는 경기 민감 종목인데 그 중에서 가장 언택트에 가까운 이제 그런 제조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반도체가 조금 환호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좀 뭐 지금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뭐 프로그램 매수세가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코스피 지수는 다음 주에 동시 만기일까지는 큰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상승이 나오면 좀 눌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코스닥이 좀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의 채권 금리가 또 다시 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바이오 쪽에는 뭐 좋은 그런 배경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준비하라 해서 보이는 그런 종목은 역시 지속적으로 주파수 경매에 대한 이 호재가 남아 있는 5G의 좀 대표적인 종목 KMW 지금 8만 원대 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뭐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봐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컴투스와 또 룽투코리아 같이 이제 중국의 내자판호 소식이 있는 종목들 또 이 카카오 게임즈와 관련돼서 편승할 수 있는 게임주의 좀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 그리고 아까 바이오도 말씀을 드렸죠. 셀티론 헬스케어 코스닥의 넘버원 종목이기 때문에 좀 염두하실 만하고 이제 매지온이 자꾸 저는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매지온이 이제 한번 그러니까 보완을 해와라라고 이제 거절 같은 이제 반려를 받았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제 확 밀렸는데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시는 나왔는데 대주주는 주식 매수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생각하면 요거 보완해 오면은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오늘도 좀 양봉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매지온도 반등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아침에 좀 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매수를 하더라도 너무 따라 들어가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속보 나왔지만 최기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코로나 치료제 올해 확보를 하기로 노력한다. 이렇게 뭐 어제 기자회견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요. 이 내용은 또 관련 기업이 있으면은 다시 아까 그 스테로이드하고 약물 재창출 이게 또 오늘 관심을 쓸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지금 리스트 상위로 또 올라오는 기업들이 무엇인지, 어제는 특징주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신민영 아나운서입니다.